네, 안녕하세요. EV를 알릴레오 35번째 35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가설 검증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네, 그걸 소개하고 다음 차시부터 네, 가설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 검증에 대한 네, 광고가 많이 나가는데 네, 한 차시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할 건 뭐냐면 네, 분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분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짧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도록 요 화면 공유 이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하면 얼굴이 좀 크게 나오겠죠. 네, 어, 저희는 모집단에 있고요. 네, 더 흔들리네요.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값 하나하나들을 저희는 x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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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래서 여러 개의 x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x가 이 성인들의 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 그래서 만약에 이 성인들 4천만 명 있는데 4천만 명에서 어떤 임의의 화면 자꾸 흔들리네요. 임의 어떤 한 사람의 키가 예를 들어서 172cm였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요? 네. 요 예보다는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라고 하지 말고 요게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성적.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들의 이게 이제 A라는 고등학교고요. A라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본 예를 들면 기말고사 또는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하죠. 중간고사의 수학 성적의 점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어떤 이미 학생의 성적을 봤더니 100점 만점 중에 15점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10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이 학생은 과연 성적이 어떨까요? 보통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자녀들 부모라고 한다면, 이제 성적 면에서만 본다면 많이 낙심되겠죠. 공부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걸 시켜야겠다. 뭐, 과외까지 했었다면 과외를 끊어야겠다. 핸드폰 압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지겠죠. 그런데 요 15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이 학생의 성적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 2학년들의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평균이 12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못한 거라는데 평균이 12점이라는 걸 알면 요 15점, 요 X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것보다는 평균이 12점인데 15점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 15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표준 편차까지를 안다면 표준 편차는 요 x들이 평균 12점과 얼마나 다를까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표준 편차 1점이라는 건 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이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요 x들이 대부분 12점 근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여기에 뮤가 12점이라고 하고요. 이 학생은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죠.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15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학생의 성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 평균 12점 근처에 있는데, 네, 12점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학생은 100점 만점에 15점이었고, 평균으로부터 약 3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표준 편차를 알기 전에 3점은, 네, 오늘따라 화면이 유독 흔들리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이 3점이라는 건 애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3점을 3점으로 보면 안 되고, 빨리 이 표준 편차의 몇 배냐로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15점이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약 3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더 잘한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15점은 뭐로 보이냐면 플러스 3 시그마로 보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과연 얼마나 잘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 1배의 표준 편차, 2배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이 값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런 값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평균 15점보다 3점보다 크다라는 것보다는 표준 편차라는 정보가 오면서 이 15점에 대한 정보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균 표준 편차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 데이터들의 이 분포의 모양을 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12점이고 표준 편차는 1점인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이 학생이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만난 이 x15라는 값이 얼마나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해본다 한다면 만약에 정규 분포를 한다면 이 학생의 점수는 15점이었고요. 이 값이 얼마나 큰지는 이 값보다 큰 값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알아내면 이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이 값이 얼마나 작은지는 이 값보다 작은 값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알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저희가 플러스 3시그마 하기 때문에요. 이 면적은 정규분포 상위일 때는 0.0013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퍼센트로 고친다면 0.13%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하나 더 넣는다면 큰 쪽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상위라고 하죠. 상위. 그래서 요 x 이퀄 15점이라는 거는 요 수학 성적, 고등학교 2학년의 수학 성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상위 0.13%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면 0.0013, 상위 0.13%라는 거는 사람마다 또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한 학년에 1000명 있는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있으면 그 학교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수업할 때는 이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뭐냐면 한 학년에 1000명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1등 했다는 거죠. 10,000명 있다면 13등 했다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정규 1등 한 거죠. 수학 성적으로만 본다면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학생의 성적을 본다면 정규 1등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X가 10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정보를 알았을 때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평균만 알았을 때에 또 15점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반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알고 이 15점에 대한 또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해 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분포의 모양을 알았을 때에 그 값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하죠. 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분포를 모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분포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난 이 값이 과연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다루는 분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정규 분포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내가 만난 게 x 이퀄 15라는 요 15점에다 초점을 두면 앞으로 가돌 검증이나 이런 거 하기 참 어렵고요. 이 15점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x죠, x. 이 x는 뭐냐면 수학 성적이죠. 그럼 과연 이 x는 과연 어떤 분포지? 라는 거를 꼭 질문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분포를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항상 분포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까처럼 이번에 키로 한번 해볼까요? 키. 네, 성인들의 키. 여기 모집단이고요. 요 x들이니까, 이 성인들이니까 이 x가 4천만 개가 존재하겠죠. 물론 이 값들은 중복이 허용되고. 그래서 요 모집단은 정규 분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x들은 이제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뮤, 평균은 예를 들어 17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런 모집단, 이런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백교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가 뭐가 되면 x1부터 땡땡땡 x100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표본으로 해서 이 x바를 관찰했더니 이 값이 예를 들어 173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x바 173은 과연 얼마나 큰 값인지 또는 얼마나 작은 값인지 이 부분을 알아보고 싶다면 여기서도 초점돼야 되는 거 뭐냐면 요 173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요 1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 173이 가르치는 건 뭐죠? x바죠. 그럼 아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이 x바를 봤다면 이 x바의 분포, 이 분포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173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x바의 분포, 즉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배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차 시에서 근거한다면 x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평균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170 평균은 x바들의 평균은 이 모집단 평균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x바들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n 요 n이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1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정규분포의 표는 요 시그마 요 표준 편차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평균이 170이 되고 x바들의 표준 편차는 1인 이런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바의 분포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173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작은지를 저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번엔 x바입니다. x축이 의미하는 건 x바죠. 그래서 수많은 x바가 있다겠죠. 왜 그러냐면 표본으로 실질적으로 뽑히는 건 하나이지만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요 표본이 우연히 표본으로 뽑힌 거고요. 그 표본에서 x바가 173이 나온 거죠. 만약에 다른 100명이 뽑혔다면 이 x바는 달라지겠죠. 여기 x바도 달라지겠죠. 그럼 그 x바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면 170이고 요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어떤 걸 만나냐면 여기가 뭐냐면 x가 173이 되죠. 그럼 얼마나 큰 아이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또 이거를 이제 그림을 바꾼다면, 여기가 평균이 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는 평균하고, 이 표준 편차 1이니까, 이 174면 평균하고 플러스 3 시그마 차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아까 구한 것처럼 0.0013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는 건 이 170, x바가 173이 되는 거는 얘보다 더 큰 값은 0.0013. 이 값이 작다 한다면 이 174보다 큰 x바들은 이런 분포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 x바란 173에 해당되는 x바를 만난 거죠. 네, 그렇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사건을 만난 거죠. 이런 개념들을 잘 아셔야지만이 나중에 저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가 관찰된 값을 보고 이 관찰된 값이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보고 그 분포에서 과연 얼마나 큰 값인지 얼마나 작은 값인지를 알아서 나중에 전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런 부분을 채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는 뭐를 봤죠? 이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임의의 어떤 X를 우리가 관찰했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이 X의 분포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뭐 했죠? 하나를 관찰한 게 아니라 표본으로 여러 개를 관찰했죠. 그리고 그 표본에서 뭘 봤냐면 X바를 관찰한 거죠. 그럼 이 X바의 분포가 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 X바 말고 나중에 T, 그 다음에 F, 카이스퀘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값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가설 검증하는데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포를 왜 알아야 되냐면 분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관찰된 값이 과연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번 차시 했던 이 개념들을 여러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분포 일대에서의 확률 구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를 다룬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분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분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요 세 개 정도는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면 앞으로 나갈 요 가설 검증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